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9시 33분입니다. 2분 전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제가 바로 제 자료에다 업데이트를 해서 즉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률 시장의 기대치가 4.2%였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정확히 충족하는 4.2%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도 4.2%를 기록했었고, 뭐, 그동안에도 4.2%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도 4.2%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고용이 좋아진다, 개선된다라고 표현하긴 어렵고, 고용이 다소 냉각된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용 충격이 왔다, 고용 쇼크가 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구나. 점진적으로 냉각되는구나. 예, 약화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의 4.2%니까 놀랄만한 실업률은 전혀 아니고요. 시장이 기대했던 이 정도 실업률 나오지 않겠어? 그 기대치에 정확히 부합하고 전월 실업률하고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실업률만 먼저 봤을 때 미국 고용이 그래도 괜찮네. 관세 전쟁으로 엄청난 고용 쇼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쇼크는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두 번째 지표죠. 3대 고용 지표 3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업률, 두 번째가 non-farm payrolls라는 이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감. 이게 공식적인 고용 통계입니다. 취업자가 더 늘었나 줄었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많으니까 높은 임금을 더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낮은 임금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겠죠. 그럼 평균 임금이 어떨까요? 일자리가 많을 땐 평균 임금이 올라갈 거고, 일자리가 얼마 없을 때는 평균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3대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첫째 주 금요일이니까 4월 고용을 발표하는 거고, 그럼 2월부터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거나 3월에도 여러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4월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발표하고 유예시킨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된 것을 보면 4월 고용은 좀 쇼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쇼크는 없었습니다. 또 일자리를 봐도 전월 일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약 18만 5천 정도 됐었고, 이번에도 17만 7천 정도 돼요. 일자리가, 난파한 페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크게 줄었느냐, 크게 줄은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시장의 기대치가 13만이었거든요. 시장의 기대는 한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안 떨어지고,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기대 이상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가 임금 상승률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상승률은 3.9%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3.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의 기대치는 밑도니까 이거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고용은 고용대로 뒷받침되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 주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안정화될 수 있는 경로에 있구나. 적당한 수준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적당한 수준, 유인된 수준, 용인된 경기 침체. 어느 정도는 고용이 악화되어야 물가가 잡히지 않겠는가라고 봤을 때 나름의 고용 악화를 유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근데 여러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고용에 다소 악화가 일어나고 할 줄 알았는데 고용은 나름 이 정도면 기대 이상의 고용이야 라고 하면서 임금 상승률은 다시 튀지 않으니 또 물가는 물가대로 잡히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면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아이디얼한 가장 바람직한 그런 고용 지표에 가깝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판단의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적 변수입니다.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해고합니까? 바로 해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좋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날 고용이 채용이 돼요? 아니죠. 채용 몇 명을 할 건지 따지고 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 보고 그죠? 여러 일련의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용 정책은 고용에 대한 지표들은 경기 후행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본격적인 영향은 저의 의견은 아마도 6월 고용 정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때까지도 실업률이 안 오르고 그러진 않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업률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5월, 6월, 7월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인 거예요. 수입 물량이 줄었어요. 물류 인력이 줄겠죠. 근데 당장 줄이냐 이거예요. 그죠? 고용은 또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물론 미국 고용은 다소 유연성이 있다라고 하고 한국 고용보다 훨씬 유연하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좀 경직적이라고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해고한다고 다음날 해고시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용 지표는 어쨌든 경기 후행적이다. 이 부분을 가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고용 지표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 고용 지표와 함께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발표됐던 미국 1분기 속보치가 마이너스 0.3%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라이브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이브를 못 보신 분은 못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 어제 라이브 중에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어요.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자 GDP의 구성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DP는 C 소비, 두 번째 투자 I, 세 번째 G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 마지막 net export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net export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GDP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컨숨션. 이 미국 민간 소비는 나름 뒷받침이 됐습니다. 둔화되긴 했지만 나름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 투자는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타리프 이펙트예요. 관세 전쟁을 펼치겠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려 하겠죠 기업들이. 그 1분기 동안에 벌써 투자가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 지출이 줄었다. 정부 지출이 줄어든 것은 이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이든 효과예요. 바이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너무나 재정 적자를 많이 의존하고 정부 지출을 많이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움직여야 되고 공무원 인력들을 해고하고 효율화해야 되고 하는 노력 속에 정부 지출을 확장적으로 못했다. 긴축적으로 정부 지출을 단행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이다.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만약에 플러스 0.1만 나왔어도 이게 역성장은 면합니다. 실제. 바이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치인식 발언이긴 하지만 자 수출은 찔끔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수입은 그러니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수입이 미친 경제 성장률에 미친 그 기여도가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수입만 보면 마이너스 5, 0.5도 아니고 마이너스 5% 역성장이라는 거예요. 그 기여도가. 그렇게 컸던 겁니다.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컸던 건 뭐예요? 사재기 수입이죠.
관세 전쟁이 4월에 본격화될 테니까 2, 3월 달에 미리 수입해 오자.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수입해 오자. 왜냐하면 관세는 누구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수입업자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업자는 관세를 내고 수입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 미리 사재기 수입을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재기 수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성장 온 것은 바이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바이든 때문이고 일부는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역성장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역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급증했었거든요. 1분기는. 근데 2분기에는 수입이 급감하겠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굉장히 강한 플러스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지출이라든가 수입 부문이라든가 이런 교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경제 성장률을 개선해 보면 그걸 코어 GDP라고 하는데 근원 GDP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핵심 GDP. 핵심 GDP로 보면 2.5%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뭐 무너진 게 아니다. 아직도 역성장했다고 무너졌다고 이것만 갖고 설명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성장률이 역성장 나왔어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미국 경제가 벌써 침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소비 뭐 둔화되긴 했죠. 그죠? 둔화되긴 왜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둔화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급감했거나 이건 아니다. 근데 투자는 엄청나게 늘었죠. 10% 가까이 늘었죠.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늘었어요. 이게 타리프 이펙트.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맞구나 하는 직접 투자가 유입된 겁니다. 주거 고정자산 투자는 그렇다 치고 정부 지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무시 못할 변수라는 거죠. 근데 유념할 것은 수입입니다. 수입이 41.3%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수입이 강하게 증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사재기성 수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넷 익스포트, 순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출이 거대한 마이너스 아닙니까? 거대한 마이너스니까 그게 역성장하게 만든 것이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졌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 경제는 사실 아직도 견조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트럼프 대변인 같나요? 네,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제가 그동안에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하드 데이터는 방금 보여드렸던 고용 지표예요. 실업률 지표, 취업자 증감. 이게 하드 데이터예요. GDP도 역시 하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하드 데이터가 4월 마지막 주에 비로소 GDP가 발표되고 5월 첫째 주에 들어서 고용 지표가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무슨 지표만 발표된 거예요? 소프트 데이터만 발표된 거예요. 소프트 데이터는 연준 파월 의장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조사해서 심리 데이터를 조사한 거예요. 그걸 반영하다 보면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얼어붙어 있으니까 경기가 침체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공포예요? 경기 침체 공포였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요?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요?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이래로 특히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래로 이게 세계 경제에 엄청난 경기 침체를 가져다 줄 거야. 이런 경기 침체 공포감이 있을 때 주식시장에서 내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경기 침체 공포감이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죠. 그, 물장구와 물결을 구분하셔라. 이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 공포예요. 공포감이 있었던 거. 어떤 공포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제조기업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향후 주문량이 있을 것 같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들려면 여기에 필요한 소재가 있잖아요. 소재를 조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달받는 담당자인 거예요. 구매팀. 구매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뭐 이런 걸 제조할 물건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조달 별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설베이 데이터 아닙니까? 역시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어, 내일 모레 나오는데요. 4월 거는. 근데 3월까지만 해도 어쨌든 떨어졌단 말이에요. 2월에서 3월 급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4월도 지금 상태는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소프트 데이터가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 미국 경제 침체가 온 게 아니고 실제 고용 침체가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올 수도 있겠죠. 2분기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온 게 아닌데 심리적으로 얼어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데이터를 봐도 경기가 좀 얼어붙어 있다, 라고 체감한 경제 주체들의 그 체감, 심리. 그러니까 주식은 심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이 공격적 투자자니까 위험 자산이니까 내던지고 나오는 거죠. 얼어붙을 때.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반대로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자, 경기를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2분기 GDP는 아직 나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1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고 6월 말에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6월 달, 4, 5, 6월 달, 이게 2분기죠. 6월이 지나고 7월 말쯤에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나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3달 정도 남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2분기 경제가 어떤지 가늠하기가 어렵죠. 근데 뉴욕 페드의 GDP 나우캐스트 같은 경우는 2분기는 2.44% 성장할 것이다라고 현재 진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요 IB 9개 IB의 평균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를 공유해 드린다면 보신 것처럼 1분기는 역성장했지만 또 2분기는 또 껑충 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우당탕탕하는 기간을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성장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경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IB들은 이렇게 근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도 아마도 3분기 정도에는 뭐 작용을 하고 3, 4분기까지는 불안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튀지 않고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IB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결국 어떻게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한다면 미국은 5.5%에서 4.5%까지 금리를 인하한 상태죠. 지금은 4.5%의 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언제쯤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니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더 떨어졌어요. 나름 3.5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더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네.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 막 이렇게 되면 서둘러 금리 인하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물가 안정은 물가 안정도 되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겠지만 조금 더 관세 전쟁의 영향을 지켜보면서 5, 6,
7월 달에 발표되는 여러 데이터를 봐가면서 천천히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가 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기대를 충족하는 수준의 값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채금리가 급등했네요. 보시면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9시 반에 고용지표가 발표되자마자 급등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급등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은 배경,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고용마저 붕괴되고, 자, 1분기 GDP가 뭐,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어쨌든 총점으로 보면 역성장인 건 맞잖아요. 그럼 역성장. 그리고 역성장했고, 오늘 만약에 고용지표마저 또 붕괴됐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을까요? 드라이브 걸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참모들이 말릴 겁니다. 이거 미국 경제에 오히려 더 해로움을 준다. 관세 전쟁 그만해라. 어, 미국 50개 주에서 전역에서 걸쳐 일어나고 있는 70, 80만 반대 시위, hands off, 손 떼라, 관세 전쟁 그만해라 하는 그런 시위도 격화될 수 있겠죠. 트럼프는 지지 기반이 사라지고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더 단행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나왔어요. 최고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관세 전쟁을 놓고 봤을 때 이 지표의 발표는 bad is good, good is bad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쁜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나쁜 겁니다.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 이끌어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고용 지표 이렇게 탄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관세 전쟁 해도 되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 관세 전쟁을 더 격화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관세 전쟁이 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더 붕괴되는 것이죠. 미국에 대한 신뢰감. Good is bad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그냥 날라가고 소위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이죠. 금리 인하는 없어. 금리 인하는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이게 국채 금리에 반영될 수 있고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관세 전쟁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겠네. 미국 신뢰할 수 없는 나라야. 이런 생각을 또 가져갈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고루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반영된 환율인데요.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래로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더 둔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하는데 달러 인덱스는 떨어진다. 이것은 바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또 한번 무너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관세 전쟁을 더 강하게 이끄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더 드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드립니다. 자, 이 분석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대망의 5월 6, 7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는 제가 알기로 8일 새벽 3시죠. 8일 새벽 3시에 제가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 어떻게 가져갈 건지 발표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관세 전쟁에 따른 특별한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향후 발표되는 6월, 5월, 6월, 7월 동안 발표되는
고용지표, 물가지표를 더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파월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한 차례 줌 수업 그리고 매월 한 차례 오프라인 특강 그리고 매일 여러분과 다양한 글과 목소리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유튜브만으로는 소통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다. 더 긴밀하게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질의를 실시간으로 많이 주고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오피셜 클럽에 노크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고정 댓글 상단을 보시면 이 오피셜 클럽 링크가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